손길국은 불멸의 주목력뿐 아니라 그의 감동적인 일상 이야기, 말없는 눈물, 그리고 직업, 가정,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국내외 관객들의 마음속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밝은 페이지와 슬픈 장이 뒤섞인 책과 같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고통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외부 세계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무력감에서 비롯됩니다. 오랜 정치 전통을 가진 명문가에서 태어난 손길국은 어린 시절부터 직업뿐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도 이상적인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유명 정치인 김두한의 손자이자 독립운동 영웅 김좌진 장군의 증손자입니다. 그의 어머니 김을동 여사는 배우였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그의 모든 행보는 직업 선택부터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손길국의 가장 큰 슬픔은 그의 경력 실패나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편견과 여론의 압력으로 작은 가족이 상처받았을 때 느꼈던 무력감에 있습니다. 2008년 유능한 판사 정승연과 결혼했을 당시 그는 가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인 꼼수라는 루머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루머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늘 세상의 주목을 피하던 아내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밤늦게 거실에 혼자 앉아 소셜미디어의 악플과 정승연 같은 엘리트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을 읽곤 했습니다. 그런 순간 그는 열등감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자신을 남편으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말을 참아야 하는 현실에 대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새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와 정승연 자신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지만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정승연의 법률 연구과정 수강을 위해 가족이 프랑스로 이주했을 때 그의 자녀들은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가던 그는 지역 아이들이 수줍고 연약한 막내 아들 만세에게 더러운 물을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행동에 화가 났지만 더 큰 상처는 아들을 정신적 상처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는 만세를 꼭 껴안고 슬픔을 감추려 했지만 집에 돌아오자 만세는 욕실에서 뜨거운 물에 눈물을 씻어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큰 실수였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무력감은 특정 사건뿐 아니라 완벽한 아버지, 헌신적인 남편, 훌륭한 배우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느끼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이나 직업 중 무엇을 우선시할지에 대한 자신의 선택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허함을 남길까봐 늘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장남 대한이 세 형제를 돌보지 않았더라면 영화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었을지 묻자 손길국은 눈물을 흘렸다. 그 순진한 질문은 마치 칼에 찔린 듯했다. 자신의 배우 생활을 후회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짐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밤새도록 세 자녀에게 손편지를 썼다. 모든 결정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적었지만 아이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까봐 결국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손길국에게 가장 큰 슬픔은 가족이 견뎌야 하는 고통뿐 아니라 혹독한 세상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손길국의 커리어는 기복이 심한 긴 여정으로 찬란한 정점과 어두운 시면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1998년 27세의 나이로 연예계에 입문한 그는 다른 많은 배우들처럼 촉망받는 젊은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는 신인 배우로서는 늦은 나이로 여겨지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청주대학교 공연예술학과를 졸업한 그는 TV 드라마의 단역으로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오디션 탈락부터 집안 배경만 믿고 기회를 얻는다는 비판까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대본을 공부하고 발성 연습을 하고 이름 없는 배역만 맡을 때조차도 캐릭터에 몰입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의 첫 번째 큰 전환점은 2004년 대하 드라마 해신에서 영예소문 역으로 캐스팅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배역은 그에게 인지도를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프로젝트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희 인생에 있어 진정한 정점은 2006년 드라마 주몽의 주연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를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류 스타로 발돋움하게 했습니다. 주몽은 마지막 회 시청률이 50%를 돌파하며 기록적인 시청률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례 없는 기록입니다. 용기와 지혜를 갖춘 전설적인 왕 주몽 역은 단순한 배역을 넘어 손길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연기를 선보이기 위해 수개월 동안 승마, 검술, 고구려 역사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한국뿐 아니라 이란과 같은 국가에서도 최고 시청률 90%를 기록하며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몽의 성공 이후 손길국은 바람의 나라, 조선 명탐정 등의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입증했습니다. 그는 연기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주요 광고 캠페인의 모델로 활동하고 자선 행사에 참여했으며 대한철인삼종 경기연맹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2008년에는 서울올림픽 성화 봉송주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는데 그는 이 순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회상합니다. 그는 재능 있는 아마추어 화가이기도 하며 그의 스케치는 섬세함과 감성으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의 재능뿐 아니라 끊임없는 학습과 도전 정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기 전에 그는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 대학 입시에 3번이나 낙방하며 가족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강하고 성공한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할아버지와 증조부처럼 정계의 길을 걷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술을 향한 그의 결정은 어머니를 실망시켰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격렬한 다툼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한때 방에 혼자 앉아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는 밤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들이 그를 단련시키고 더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손길국은 주몽의 전성기 이후, 특히 2012년 새쌍둥이를 낳은 후 가족에게 집중하기 위해 연기 횟수를 점차 줄였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지만 이 결정은 그에게 연예계에서 많은 기회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출연 제의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인기 있는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동시대 배우들이 스크린에서 계속 빛나는 모습을 보며 방황하는 날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그의 경력 침체가 아니라 훌륭한 배우와 헌신적인 아버지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자기 성찰의 순간에 특히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주몽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악플을 읽을 때면 많이 울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손길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3세라는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뮤지컬로 다시 무대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 배우들과 경쟁하며 직접 오디션을 받고 예상치 못하게 발탁되었습니다. 몇 시간씩 이어지는 리허설은 그를 지치게 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리허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면 그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손길국이 항상 갈망했던 성취는 상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더 깊은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아버지, 헌신적인 남편, 그리고 생산적인 시민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은 그가 한때 공유했던 것처럼 세 아들 대한 민국 만세를 건강하고 행복한 어른으로 키운 것입니다. 2012년 세 아들 모두 건강 위험에 직면했는데 특히 1.8kg밖에 나가지 않은 막내 만세는 더욱 그랬습니다. 세 아이 모두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란 것은 그와 아내가 항상 소중히 여기는 업적입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이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배우로서 활동하는 동안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영화일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는 문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드라마가 수백만 명의 시청자, 특히 이란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먼 나라에서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자선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소외계층 아동 지원 캠페인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교육단체에 기부합니다. 2009년 하와이주는 한국과 세계 문화를 연결하는 데 기여한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3월 21일을 손길국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손길국은 이 날을 항상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여겨왔습니다. 손길국은 항상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역할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50세의 나이에 뮤지컬 무대로 돌아온 그의 모습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는 실패는 두렵지 않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아이들과 아내, 그리고 항상